1970년대 거리의 응접실이자 만인의 안식처였던 다방.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서구식 카페의 등장으로 다방 산업은 급격한 침몰을 맞게 된다. 이때부터 일부 다방들은 생존을 위해 티켓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티켓이란 다방의 도우미를 빌리는 조건으로 업주에게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대부분 매춘으로 이어지는 이 티켓 영업은 당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전국적으로 성행했다. 옛날에 진짜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 다방 한 1, 2년 하면은 뭐 돈 1,000만 이상 모셨고, 한 달에 돈 1,000만 이상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서울에는 뭐 용산이나 청량 이런 말고는 없잖아. 단거리만 확보해서 하면은 뭐 한 달에 1,000만 이상은 모셨고, 그때 당시 1,000만 원 지금보다 크지. 하지만 2000년대 안마방, 키스방 등의 자극적인 성매매 업소들의 등장은 티켓 다방을 쇠락의 길로 몰고 갔다. 이제는 지방의 농촌에서나 겨우 접할 수 있었던 티켓 다방들. 하지만 최근 수도권 도심 지역에 티켓 다방이 또다시 성행하고 있다는 이야기. 출장 매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티켓 다방은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종업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업소죠. 여자를 나이는 대로 배달시켜주는 거니까. 친구들 자주 가는 데가 인천에 그런 데가 티켓 파는 데가 많다고.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며 또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는 티켓 다방. 대부분 수도권 인근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는데, 제작진은 티켓 다방이 많다는 수도권의 한 신도시를 찾아가 봤다. 아파트 단지 사이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화려한 유흥업소들. 하지만 대부분 최근 유행하는 업소들만 있을 뿐, 그 어느 곳에서도 다방 간판을 찾을 수는 없었는데, 제작진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다방 주소지를 확인해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있는데요? 없지. 주소지를 따라 찾아간 건물에서도 역시나 다방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 혹시 다방 없어요? 이 건물에? 뭐라도 여기는 없어요. 아, 그래요? 두 번째로 찾아간 다른 다방의 주소지. 그런데 이곳은 건물이 아닌 논밭이었다. 아무것도 없어. 과연 티켓 다방은 소문에만 존재하는 것이었을까? 제작진은 손님으로 가장해 다방과 직접 통화를 시도해봤다. 차 한잔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어디로 가야 되죠? 저희가 홀장난 안 합니다, 선생님. 예, 저희가 배달시켰는데, 예, 다방 거의 근다고 가야죠. 홀장난 안 하고 배달만 하는데. 홀 영업은 없고 배달만으로 영업을 한다는 다방업주들의 이야기. 성매매로 이어지는 티켓 영업에 대해서 물어봤다. 제 티켓도 하나요? 아가씨랑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 배달 온 아가씨랑 직접이요? 티켓 영업에 대해 교묘히 대답을 회피하는 다방업주. 좀 더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기 위해 다방 종업원과 접촉을 시도해봤다. 네, 여기 커피 있었는데요. 네네, 커피 주시고. 잠시 후 커피 가방을 들고 모텔방에 들어선 다방 종업원.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집에 있었어요. 다방 종업원이 된 지 얼마 안 됐다는 녀석. 제작진은 그녀에게 직접적인 티켓 흥정을 시도해봤다. 안 해요? 본인은 안 하고 다른 사람도 한 사람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티켓 하는 데가 없나 그러면? 모르잖아. 왜 그렇게 사실 모르겠지. 자신은 티켓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급히 자리를 일어난 종업원. 대기 중이던 차량과 함께 떠나는 모습이 과거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이는 풍경이었다. 티켓 다방이 성행한다는 또 다른 지역에 도착한 제작진. 이번에는 모텔 직원에게 직접 물어봤다. 혹시 그 가방 번호 좀 알고
사람이에요. 예. 부침에 들어가시면 혹시 그 티켓 되는지 모르시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티켓이요, 티켓. 모르겠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역시나 교묘하게 대답을 회피하는 업주. 커피 배달을 시키자 이번에는 무척 앳돼 보이는 외모의 종업원이 도착했다. 커피 어려 보이는데요. 더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에요? 그래요? 10년 안에 알아서 버릴게요. 뭐 타고 오셨어요? 차요, 자동차. 여기는 다 이렇게 배달만 해요, 이 동네는? 그럼요. 요즘은 홀영업 이런 거 잘 안 해요. 남는 게 없잖아요. 홀 뭐 이렇게 해놔봤자 손님들도 별로 없고 차라리 배달이 훨씬 낫죠. 그냥 일반 그 보도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 보도방이라? 네. 왜 이렇게 궁금하게 많아요? 보도방이란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의 윤락 여성을 제공하는 공급책을 일컫는 말. 이처럼 티켓다방은 더욱 은밀하게 진화돼 있었다. 다 배달로만 이렇게 영업하면은 단속은 아예 못 하겠는데? 단속이 걸릴 이유가 없죠. 그냥 나는 커피 배달하는 건데 그냥 안마나 마사지 이런 거랑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어차피 오빠는 나랑 그냥 차 마시는 거잖아요. 단순한 커피 배달일 뿐이라 말하는 종업원. 과연 성매매를 위한 티켓 영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본인은 티켓 끊어요? 아니 어때요? 끊으시려고? 아니 뭔가 되게 궁금하신 거 같아. 그죠? 아, 처음 왔어. 처음이세요? 네. 끊는다면 사실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살게요. 아니, 그러니까 팔긴 팔아요. 티켓 만약에 끊으면 어디까지 가능해요? 뭘 하실 건데요? 뭘 원하시는데요? 그냥 자는 거 가능해요? 사는 거는 뭐 티켓을 사시면 가능은 하죠. 근데 왜 그 가게에서는 뭐 안 끊는다 그러고 아니면은 뭐 아가씨랑 얘기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던데? 그거는 근데 전화상으로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진 않죠. 왜? 누가 왜 대놓고 하겠어요? 드디어 확인된 티켓다방의 실체. 업주들은 대부분 나몰라식 책임 회피를 위해 티켓 영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듯했다. 그 가게에서 말을 안 하면은 티켓 파는지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해요? 오빠는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아니 그냥 이 동네 다 그런다 그래서. 그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런데 그 24시간 뭐 이렇게 써있는 그뭐 찌라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얼마예요? 저랑 네, 얼마냐고 지금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비슷하긴 한데 한 시간에 20만 원 정도. 다 대부분 그렇게 해요. 제가 비싼 게 아니라. 다 다녀보세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비슷할 거예요. 오빠 근데 시간 다 됐는데? 아니 아무래도 좀 단속이 좀 걸리는데 나는. 어차피 그러니까 뭐 단속이 뜬다고 하면 오빠는 나랑 의사라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뭔가 일이 좀 커져가지고 그런다고 해도 아니 나 커피 배달 갔다가 오빠랑 눈 맞아서 그랬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카드는 안 되죠. 아 그럼 그거는 안 되죠. 현금만 저희는.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현금. 오빠 얘기하지 말아요. 없어. 아 진짜 오빠. 철저한 현금 거래와 보도 방식 영업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누리고 있는 티켓다방. 티켓다방의 경우 음지에서 이제 비밀리에 성행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가정집으로 배달을 하거나 모텔이나 여관 등에서 불러서 성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이제 모텔 전화나 여관 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성매수남들의 인적 사항이 남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현장을 적발했다 해도 당사자들이 성매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땅한 증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계속되는 단속과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는 티켓다방. 점점 진흥화된 수법을 동원하며 티켓다방은 그렇게 진화하고 있었다. 되돌아온 티켓다방. 그 이면에 감춰진 악순환의 고리들. 무조건 티켓이니까 이 잡아내는 거예요. 일할수록 빚만 늘어났다는 종업원과 아가씨들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는 업주. 처음에 받은 선불금이 나중에는 훨씬 늘어나 있는 거죠. 그냥 다 쳐버리면 난 남는 게 없으니까 이제라도 받아먹고 살아야지.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성행 중인 티켓다방. 많은 남성들의 수요를 입증이라도 하듯 인터넷 사이트에는 수많은 다방 구인 광고가 올라오고 있었다. 원하는 조건은 뭐든 맞춰준다는 광고의 내용. 구직을 원하는 여성으로 가장해 업주와 전화통화를 시도해봤다. 혹시 구하신다고 해서요? 네네.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되게 벌어요? 많이 벌어요. 많이 버는데 3만 원은 벌 거야. 아마 못 벌어도. 이쁘고 본인이 이쁘고 날씬하면은 나눠가지고 한 7, 800은 벌을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입도 가능하다는 업주의 이야기. 하지만 많은 수입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라야만 했다. 티켓 같은 것도 끊어요? 무조건 티켓이니까 2차만 하는 거야. 그냥. 빨리 돈을 벌고 싶으면은 빨리 이쪽으로 저기에서 한 몇 년 고생해서 돈 버는 것도 괜찮거든. 성매매를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업주. 하지만 과거 티켓다방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은 이런 제안에는 선불금이라는 위험한 함정이 존재한다고 했다. 돈 급한 사람들이 보려고 오는 거니까 선불금도 받고 와서 원금이랑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이게 빚이 자꾸 점점 늘어만 나는 거죠. 이자는 어느 정도나 돼요? 5부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버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막 이렇게 막 꼬셔요. 근데 이제 결국 거기에 이제 발목 잡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사채보다도 더 무서운 선불금의 함정. 하지만 부당한 계약 조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또 벌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지각하면은 3만 원 까고요. 결근하면은 40만 원을 까요. 하루 일을 못하면 업주한테 손해가 나니까 이제 그걸 다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못 나간 만큼 추가로 일을 해서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30일을 안 쉬고 일하니까 몸도 많이 상하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제가 만약 5일을 쉬었어요. 근데 다음 달 일해야 될 것도 30일이니까 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쉰 5일이 다 빚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못 갚다 보면은 빚이 자꾸 늘어나고 막 그래서 다른 데 팔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받은 선불금이 나중에는 훨씬 늘어나 있는 거죠. 노예 계약을 방불케 하는 티켓다방의 노동 착취. 하지만 과거 티켓다방을 운영했다는 업주의 입장은 달랐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애들 가만히 있지 않거든, 애들도. 그냥 관리하기도 뭐 이렇게 돈 주고 좀 어리고 달래고 이렇게 해도 애들이 지가 힘들면 안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애들 또 후다닥 나가고 그러면은 또, 걔 정 줬는데 나가버리면 나만 힘들잖아. 나만 또 새로운 애 구하고 또 걔네 또 교육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진짜 그래서 지금은 안 해요. 그것들이 받고 탕치하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지금. 탕치기가 그러니까 돈 받고 친 애들. 아, 선불 받고. 그치. 받고 쳐버리면 난 또 어떻게 했고. 잡고 다녀야 되는데 얘네들 어디 숨어버리면 잡을 수도 없고. 지방 같은 데 숨어 못 잡으니까 난 그게 또 짜증나지. 그래서 내가 그만뒀다.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세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이자가 오브 이자던데? 그렇게 도망가는 게 있으니까 내가 그런 이직과 가면에서 그냥 좀 피한 거야. 걔네 다 쳐버리면 응? 난 남는 게 없으니까 그 이자라도 받아먹고 살아야지. 열심히 일을 하면 난 또 이렇게 약간 이자도 그렇게 감면해주고 이게 좀 잘해준단 말이야. 우리 가족처럼. 돈을 놓고 벌어지는 업주와 종업원과의 소리 없는 전쟁.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돈 거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데 통상 티켓 다방에서의 선불금이나 이자라든가 이런 거는 성매매까지 하는 여종업원들이 미리 업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선불금이라면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무효이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자라든가 지각비, 결금비 등 벌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업주. 때문에 믿을만 하고 괜찮은 아가씨를 구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구인난에 대해 토로했다.